6주차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서는 이제 바로 그 전극 반응의 속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전극 반응의 속도를 의미하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네. 전극 반응 속도, 즉 리액션 레이트는 결국엔 뭐에 비례하냐면 바로 그 전류 밀도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에 대한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 전극 반응 속도, 전극을 빼고 이제 반응 속도라는 얘기를 해본다면은 반응 속도는 어떤 단위를 가지게 되냐면 그 단위 시간당 그 몰수의 변화량을 바로 그 전극 반응 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근데 여기에다가 단위, 그렇죠, 단위 면적당 또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을 붙여버리면 미터 곱하기 세크, 좀 미터 제곱이죠. 미터 제곱, 몰 퍼 미터 제곱 세크. 이거에다가 여기다가 페러데이 상수, 즉 그 96487 쿨롱 퍼 몰, 페러데이 상수 이거죠. 페러데이 상수를 곱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위아래로 몰이 없어지고 바로 쿨롱 퍼 미터 제곱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다시 이게 뭐죠? 바로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페어 퍼 미터 제곱.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전기화학에서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바로 암페어 퍼 제곱 센티미터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동그라미 몇 개만 빠지는 내용이고 결국엔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전극 반응 속도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전극 반응 속도라는 거는 속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여기서 과전이 즉 오버 포텐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똑바로 알아야 되고요. 오버 포텐셜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타라는 그리스 문자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과전이라는 건 무슨,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여기 y축이 델타 g,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야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만큼이 바로 여기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결국에는 이 말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결국엔 이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들이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 결국에는 이거죠. 델타 G는 마이너스 N F 2라고 그랬는데 바로 2하고 델타 G, 결국엔 이 필요한 만큼 전압의 형태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압의 형태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라는 건 결국에는 바로 이거를 바로 그 과전이라고 얘기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바로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결국엔 낮아지면은 어떻게 되죠? 결국엔 이만큼이 또 그 과전이 역시도 낮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만큼이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은 저항이라고 생각하셔. 뭐 저항이라는 말이 맞지는 않지만 저항이라는 여러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저항만큼 뭔가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바로 과전위를 이해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과전이라는 놈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 과전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과전위라는 거는 바로 이제 평형전위를 처음에 과전이라는 걸 설명하기에 있어서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게 평형전이라는 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평형전이라는 건 뭐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위를 얘기를 합니다. 자, 평형이라는 얘기는 뭐죠? 그 에너드 리액션이랑 캐소드 리액션 모두 반응이 서로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에너드 리액션하고 캐소드 리액션이 서로 같은 거죠. 즉, 이 방향의 전류와 이 방향의 전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때는 외부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걸 평형이라고 얘기하죠. 이때의 전위차를 바로 EEQ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형 전위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면 바로 이 평형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즉, 뭐 어느 방향이든 이만큼이 더 커지게 된다면 이놈은 같지가 않죠. 그래서 요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이만큼의 전류. 그래서 이때의 전위를 바로 E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전위차를 그 E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로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그 차이를 바로 과전위라고 부르면서 주로 이타라는 그 그리스 기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 전기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또 E라고 쓰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럴 경우 그 책이나 논문에서 똑바로 이제 그 어떤 그 노멘클러처 그러니까 그 용어 정리하는 거를 똑바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기화학에서는 전기화학은 주로 일반적으로 이타라는 그 표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타는 정확하게 그 전류가 흐를 때의 전위에서 그 평형 상태의 전위를 빼준 값을 바로 이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첫 번째 전극 전류가 0일 때 바로 이제 평형일 때죠. 평형일 때는 이때 그 전위차는 결국에는 평형일 때는 결국엔 2가 이러니까 평형 전위랑 같은 값이니까 결국엔 이타는 같은 값이니까 이타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화전류가 흐를 때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전류는 즉 산화전류 빼기 환원전류라고 얘기했죠. 근데 산화전류가 이놈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즉 무슨 뜻이냐면은 산화전류가 환원전류보다 클 때를 의미한다는 거죠. 산화전류가 환원전류보다 클 때 이때는 과전위가 0보다 크게 됩니다. 이건 뒤에서 왜 0보다 크고 그런지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또 환원전류가 흐를 때 이 말은 다시 산화전류가 환원전류보다 작을 때죠. 산화전류가 환원전류보다 작을 때를 의미하고 이건 0보다 작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은
다시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이때는 바로 그 산화전류가 흐른다. 이 말은 뭐냐면 충전이라고 생각해요. 충전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충전이란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결국에는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그걸 다시 화학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모양인 셈인 거죠. 그래서 이때 산화전류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결국엔 충전시라고 얘기했고, 충전할 때는 과전위가 0보다 크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전지를 충전을 할 때 충전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압이 점점 올라가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을 도달하면 100%의 완충됐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충전되지 않게 끊어버립니다. 회로가.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바로 큰 이유가 과전위가 0보다 크기 때문이죠. 과전위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그 충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과전위는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충전 전압에다가 과전위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과전위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처음에 평형 전압에다가 충전 전압을 과전위를 더해버리니까 0보다 큰 거죠. 그럼 반대로 산화전류가 환원전류보다 작은 경우, 이때는 방전일 때예요. 방전할 때는 아마 갈수록 전압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전압이 떨어진다는 말은 바로 과전위가 0보다 작다. 즉 평형 전압이, 자, 처음에 여기가 전압이라면은 평형 전압이 이만큼인데 방전할 경우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고,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전압이라면은 충전 같은 경우 시간이 갈수록 이만큼이 바로 과전이고 또 이만큼도 과전이죠. 방전할 때, 충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다루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 못했다고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근데 만약 과전위라는 놈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오버포텐셜인데, 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바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과서에는 아마 과전위를 올려야 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과전위의 절대값이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충전이든 방전이든 간에 어찌됐든 과전위가 충전할 때랑 방전할 때 결국엔 서로의 절대값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는 과전위가 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활성화 과전이 아까 얘기했었던 거죠. 바로 요만큼,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갈 때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요렇게 낮춰준다. 그러면은 요만큼이 여기 델타 G죠. 여기 1, 요만큼이 2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아까 얘기했지만 전압이 델타 G는 마이너스 N F 이타라고 2라고 해도 되고 이타라고 표현되는데 결국엔 이만큼인 거죠. 이만큼의 에너지가 바로 이게 액티베이션 에너지라면은 요만큼의 활성화 과전위가 요만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의 경우는 농도 변화로 인하여,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배터리 안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배터리 안에서 처음에 이만큼 동그란 애들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충전을 한다고 칩시다. 얘네들 이제 방전된 놈들인데 충전을 하게 되면 점점 자, 요만큼이 5개가 있는 것 중에 4개가 전부 다 까만색은 충전이라면은, 충전이 된다면은 갈수록 반응물의 농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고 칩시다. 얘네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방전이 되죠. 자, 처음에 반응물의 농도가 100%였던 게 지금은 80%가 됐죠. 시간이 더 지나면 2개가 충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응물의 농도는 다시 처음에 비해서 60%가 됐고, 그 다음에 40%, 80, 20% 이렇게 돼서 반응물의 농도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이 역시 그 농도 분극이라고 뒤에 설명을 하는데, 반응물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반응 속도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줄어든 반응 속도를 보충시키기 위해서는 또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이게 바로 또 여기 오버 포텐셜이 이제 또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농도 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이 그림을 놓고 한번 보죠. 자, 여기가 전류입니다. Y축은 전류고 X축은 과전이에요. 전압이죠. 전압인데, 자, 여기 이놈을 좀 더 보면 바로 위쪽은 충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전, 즉 아까 좀 전에 여러분 보셨죠? 여기서 좀 전에 보신 대로, 그죠? 산화전류가 흐를 때 바로 이 말이죠. 즉 산화전류가 환원전류보다 클 때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방전이죠. 즉 산화전류가 환원전류보다 작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바로 충전, 요렇게 전류가 커지게 되니까, 자, 요만큼이죠. 요만큼에 해당되는, 자, 근데 원래는 전압이 이만큼이었죠. 이게 평형 전압이죠. 평형 전압이 이만큼인데, 실제로 보니까, 전류를 증가시켜 봤더니, 자, 전류가 이만큼 증가시켰더니, 결국엔 전압도 이만큼의 증가,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전압도 이만큼 증가를 한 거죠. 바로 이만큼을, 바로 과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거꾸로 방전될 때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방전될 때 쪽으로 보면, 자, 이만큼으로 방전 전류가 이만큼이라고 방전 전류 요만큼을 뽑았습니다. 방전 전류 이만큼을 뽑았다면 이 역시도 처음에 이만큼, 원래는 평형이었다가 바로 요만큼이 2타가 되는 거죠. 여기는 아마 그 충전일 때, 여기는 아마 과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전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를 담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전할 때 점점 충전할 때 전류가 높아질수록 점점 전압이 높아지는 것 같은 이치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놈들을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는 거죠. 측정하는 거는 바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게 전극 전이조 3전극 실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반쪽 전지, 영어로 하면은 아마 하프셀이 되겠죠. 반쪽 전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크게 3개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죠. 워킹 일렉트로드, 바로 작업 전극, 우리가 알고 싶은 바로 그 전극이죠. 어떤 배터리의 전극, 배터리를 자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배터리의 전극을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걸 작업 전극, 바로 이거를 줄여서 WE라고도 합니다. 워킹 일렉트로드를 줄여서 얘기해서 W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 전극, 여기 대전극이라서 쓰면 정확하게는 상대 전극이 맞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대전극이라고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상대 전극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 전극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바로 상대 전극은 줄여서 여기 카운터 엘렉트로드가 CE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기준 전극이 있는데 기준 전극들은 이제 주로 어떤 놈들을 많이 쓰냐면은 수소 전극 SHE라고 그러는데 스탠다드 이거는 이제 수소 플러스 H랑 H 플러스 사이에 기준 전극을 전이차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그 은과 그 염화은 사이에 그 전압을 가지고 보는 그 에이지실 전극, 그 다음에 칼로멜 전극이라는 놈도 있습니다. 자, 칼로멜 전극 뭐 이런 놈들을 바로 이 놈들하고 기준 전극과 작업 전극 사이의 전이차를 먼저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측정된 전이차를 다시 상대 전극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같이 비교하는데 이때 쓰는 장비를 바로 이 장비를 일정 전위기라고 포텐시오스탯이라고 얘기하고, 뭐 참고로 얘기하면은 갈바노 잘 안 보입니까? 갈바노스탯이라는 놈은 바로 그 일정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그 일정 전류기를 갈바노스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는 그 포텐시오스탯과 갈바노스탯이 이제 뭐 따로따로 기계로 이제 돌렸었는데, 요즘은 그냥 포텐시오스탯 한 20년 전, 늦어도 한 20년 정도 전에 부터 나오는 장치들은 거의 대부분 포텐시오스탯이라고 말하면은 결국에는 그냥 갈바노스탯의 기능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포텐시오스탯을 이용해서 전위를 일종의 걸어주면서 전위를 걸고 측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전극과 그때 뭐 이렇게 해놓고 이거죠. 바로 요 전위차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 작업 전극과 상대 전극 사이에 전압을 강제적으로 걸어주는 거죠. 그 포텐시오스탯을 이용해서 전압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전류를 측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바로 기준 전극하고 작업 전극 사이에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또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3전극 실험을 이제 3전극 실험은 이제 하프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그 반쪽 전지 3전극으로 이제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풀셀, 우리말로 하면 이제 단위 전지라고, 그러니까 반쪽 전지가 아니라 양쪽 둘 다 있는 전지죠. 이놈 같은 경우는 이전극 테스트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전극 실험은 아마 양극, 음극 이렇게 두 개만 있으니까 이전극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전류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냐,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 측정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뒤쪽에 이제 이 교과서의 뒤쪽 챕터로 넘어가면은 이걸 실험하는 방법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실험을 설정을 하느냐 정도까지 알아두시는 게, 일단 여러분 여기서는 그 정도 이 챕터까지는 그 정도 할 거면은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전극 반응 속도를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용액 내부의 포텐셜, 바로 용액의 포텐셜을 파이 제로라고 얘기하고 금속의 포텐셜을 파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요 전위차는 파이에서 파이 마이너스 파이 제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전류밀도, 여기 좀 제가 죄송하게 좀 오타를 냈는데, 여기가 오타입니다. I는 전류죠. 그 다음에 전류를 면적으로 나눠준 거를 이제 전류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좀 한번 좀 다뤄보면은, 자, 여기서 O라는 놈은 뭐냐면은, 이 반응 자체가, 여러분이 이 반응을 보세요. 이 반응은 환원 반응입니다. 환원 반응이라는 거는 산화되어진 놈이 그 전자를 만나서 환원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O는 환원되어진 물질이고, R은 그러면은 산화, 죄송합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얘도 말을 잘못했네. 여기가 산화, 좀 지우고 써야 되겠네요. 산화되어진 물질을 O라고 부르고, R은 환원되어진 물질, 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화되어진 놈이 전자를 만나서 환원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Z가 NZ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거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바나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나듐 5가 이온은, 이놈은 전자 하나를 만나서 바나듐 4가 이온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마 Z는 이 식에서 보면은 Z는 5, Z 다시는 4, 그 다음에 N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5 빼기 4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5에서 여기 Z가 5, N은 1, 5 빼기 1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때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 바로 여기서 벌어진 이 반응의 전류 밀도는 전류를 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전류 밀도라는 건 결국엔 전극 반응 속도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요 식을 한번 보시면 IC는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그 속도상수죠. 속도상수 곱하기 그 산화되어진 놈. 그러니까 환원 반응에서의 입장에서 산화되어진 놈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게 반응물의 농도죠. 반응물의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복잡한 설명들은 여러분이 좀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 여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좀 했죠. 근데 다음 장을 좀 보면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이 식을 제가 좀 지우고 좀 다시 설명을 좀 할 텐데, 이 식을 한번 좀 해부해 놓고 한번 봅시다. 이 식을 해부해 놓고, 자, IC는 N 주고받는 거래되는 개입되는 전자의 개수, 그 다음에 F는 저기 페러데이 상수죠. 그 다음에 이놈은 속도상수, 반응 속도상수, 그 다음에 농도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페러데이 상수, 그 다음에 여기는 반응 속도식을 의미하자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설명들은 여러분 학부 과정에서 너무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놈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IC는 그럼 이게 다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다 IC는 어떻게 되냐면 NF 그리고 KC 그 캐소딕 리액션이죠. 그러니까 그 환원 반응의 속도 상수 곱하기 5 2 이건 뭐냐면 반응물의 속도 그 농도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 이제 놓고 전극 반응 속도를 한번 이래저래 한번 좀 따져 봅시다. 여기 복잡한 거 정도는 제가 좀 생략을 하도록 얘기할게요. 근데 여기까지만 요거만 여러분이 한번 놓고 보세요. 이걸 놓고 보면 자, 여기까지가 뭐죠? 패러데이 상수. 그 여기는 반응 속도식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기를 조금 더 해부를 한번 더 해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바로 여기가 요만큼이 속도 상수가 되겠죠. 속도 상수 안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일단은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반응물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반응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엔 이거예요. 전체적인 반응식이 요 반응식이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반응식인데, 자, 이 말 같은 경우는 바로 요만큼이 요도 생성물이죠. 요는 생성물 요만큼이 바로 요만큼의 차이가 전이차라는 거죠. 전이차가 이거 역시도 이게 이제 전이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 그다음에 요거 뭐 반응물 간의 전이차는 여러분이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자, 요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은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극 반응 속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게 바로 여기는 캐소딕 리액션, 바로 이 중에서 제가 여기에 좀 넣질 않았는데, 캐소딕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캐소딕 리액션이라는 건 바로 우리말로 하면은 뭐죠? 환원 반응을 의미하는 거고, 그럼 NOD 다음 쪽에도 바로 여기는 이제 NOD 리액션을 의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이렇게 장면이 좀 넘어가 버렸네요. NOD 리액션의 경우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이게 바로 산화 반응. 여기가 산화 반응이 되는 거죠. 산화 반응. 아까랑 똑같이 볼 수 있겠죠? 이놈은 환원되어진 놈, 환원되어진 물질이 산화되어진 물질과, 이거는 환원되어진 물질이 산화 반응을 통해서, 이건 산화되어진 물질이죠. 그 다음에 전자로 갈라진다.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예를 들면 똑같이 바나듐 4가 이온이 아마 바나듐 5가 이온이랑 전자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Z가 이때 아마 Z 다시는 4가 되고, Z는 5, 그 다음에 N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이제 노트에는 늦지만 가장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여기도 역시 똑같이 여기가 패러데이 상수, 그 다음에 요건 전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농도, 반응물의 농도죠. 반응물의 농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만큼은 바로 그 속도 상수. 그 다음에 또 이놈은 역시 그 속도 상수를 의미하고, 이놈이 바로 요 전체, 요 전체죠. 요만큼이 바로 에노드, 즉 그 산화 반응에서의 에노드 리액션, 바로 산화 반응이죠. 산화 반응에서의 산화 반응에서의 반응 속도식을 의미한다라는 것까지가 오늘 수업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6주차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7주차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